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유은정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 시티를 주로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스마트 시티를 사실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티라는 건 오래전부터 있었고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제가 말하는 스마트 시티는 데이터에 의해서 변화하는 데이터 드리븐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게 실제 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게 어디냐? 결국은 이 도시, 공간, 사람들인데,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의 시군구 지자체 여기서 어떻게 결국 돌아가고 있고, 그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가, 그 흐름을 보는 게 결국 스마트 시티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지자체의 자문청이 있어서 협의에 많이 들어가 있고, 국가적으로는 세종이나 부산이라든가 이렇게 크게 시범도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개별 지자체로 또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스마트 도시법에 근거한 국가 스마트 도시위원회라는 건데요. 거기 이제 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티가 추진되는 방향성, 실제 현황하고 이슈, 사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들여다볼 기회가 많이 생겼고요.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특히 이 공간을 변화시킬 때 건축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교통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스마트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결성이나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실제 서비스나 내용을 구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스마트가 스며들어가지고 어떻게 도시가 진화하는가, 그런 측면을 위주로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가 자족해서 발전하지만 더 잘 진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도시가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거 생각해 보는 거랑 비슷한데, 자율주행차가 원래는 사람이 운전을 해서 자연스럽게 가는 게 운전인데, 행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 도로하고 주변을 판단을 해가지고 정보가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가도 된다, 비껴가야 된다, 장애물이 있다, 어린이가 있다, 판단을 해가지고 좌회전한다 이거죠.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실행하는 이 행위가 계속 루프가 같이 돌면서 운전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도시가 옛날에는 콘크리트 덩어리죠.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도시에서. 그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 스팟 외에는 전체적으로는 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 없죠. 증적을 알 수 없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나오죠.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람한테서. 요즘에 현대인들은 6개 이상의 핸드헬드, 냉장고에서, 핸드폰에서, 태블릿에서,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집의 자체 커넥티비티에서, 온갖 거에서 사람이 생성하는 데이터가 있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도시 공간을 배회하고 있잖아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 다음에 이 도시 공간 자체가 주는 데이터. 사실은 이 콘크리트 덩어리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에 모든 게 센서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좋아지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통신이 돼서 분석이 돼야만 이제 인텔리전스 레벨로 넘어가는 건데, 그런 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점점 진화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차가 이 지능을 가지고 판단해서 쫙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도시도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모든 정보를 방출해내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거를 실제 데이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제가 4차 산업혁명 넘어오면서 AI라든가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여러 가지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맞물려서 센싱을 하고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단순히 그냥 관제를 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점점 그런 방면으로 이제 진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실존에 이렇게 도시가 있고, 이거랑 비슷한 쌍둥이로 디지털로 하나 또 돌리죠. 도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늘막보다는 여기는 쉼터를 하는 게 낫다, 노인들이 올 수 있게. 근데 여기는 건물에서 그늘이 오니까 이 자리 말고 저 B-1 공간으로 옮기는 게 낫다, 이런 의사결정을 막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스마트해지는 거죠. 옛날에는 사람들의 경험이나 직감이나 이런 걸로 기존에서 해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된 거고, 의사결정을 실제 그걸 진행하는 정책 담당자들이나 기술을 가진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지만, 시민의 역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는 거고, 그게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스마트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마트 시티 기술이야, 그러니까 꼭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도시의 모든 상황의 인텔리전스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기술, 기본적으로 IoT 들어가 있어야 되고, 통신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기술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빅데이터나 AI, 인공지능 다 되겠죠. 그런 거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버거킹 가서 느꼈는데, 주문받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키오스크 3대 설치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다 주문을 하면 여기서 3명이서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쏘더라고요. 그럼 스마트해진 거잖아요, 지금.
키오스크 2천만 원도 안 되는 거 3개 설치해가지고 인건비나 여러 가지 다 생각하면 그런 거 본전 뽑고도 남을 거예요. 몇 달만 돌리면. 그리고 사람들도 빨리빨리 주문을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근데 그게 스마트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든지. 과연 그러면은 햄버거 노인들만 먹냐 이거죠. 애기들도 와서 먹고 어른들도 먹고 노인들도 먹고 중고등학생들도 먹어요. 요즘에 지자체에서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노인들이 키오스크로 와서 주문하는 거 교육을 시킵니다. 어디 유명한 식당 가면 다 웨이팅 카카오로 걸고 다 멀리 있다가 번호 때문에 오잖아요. 노인들 못해요. 그러면 그게 스마트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저는 중요한 거는 그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 두 번째, 그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적용하는 그 기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수용력. 그거랑 같이 맞춰서 가는 기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제도적으로도 합의가 돼야 되고 문화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국가의 정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그게 진정이 스마트에 도달되는 수준이지 기술적으로 쫙 뽑는 이건 금방 가죠. 저희 2045년 되면은 AI 싱귤러리티 된다 그러잖아요. 시점이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의 그 지점. 그러면은 걔네들이 나를 지배하겠네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AI가 생각을 하는 똑똑함이라기보다는 걔네가 행동을 하게 하는 똑똑함. 사람이 중요한 건 의사결정을 하고 AI가 지원하게끔 해야죠. AI 경영에 보면은 기업들이 이제는 AI 스마트 머신 띵즈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갖고 프로세스를 리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이런 게 나와요. 단순히 뭐 AI 면접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쭉 프로세스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양해야 된다는 게 미래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속도가 기술 발전만큼 빨리 가는 거 아니죠. 나라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가 되는다 생각하고 그게 사실은 이 뒤로 갈수록 더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마트 시티는 아무래도 스케일이 큰 국가 차원의 문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도 합의가 되면서 가야 하는 거는 이제 좀 더 느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상용화는 지금 벌써 되고 있는 거고 계속 최근에 뉴스에도 보셨을 거예요. CCTV로 찍은 화면이 뉴스에 계속 뜨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전부 다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의 반경이 모두 찍히고 있잖아요. 용도에 따라 다르죠. 뭐 자동차 번호를 찍기도 하고 사람의 행위를 찍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생각해 볼 문제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 모니터 3개 이상 볼 수 있는 한꺼번에 못 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몇백 대 관제하냐면은 막 500대씩 하는 데도 있어요. 안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거는 평상시면은 그게 적발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벤트가 되는 위험한 순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금 마약을 거래하는 순간, 불법 쓰레기를 투척하는 순간,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순간 이런 거 잡아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까 말한 AI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스마트하게 그 행위를 기억을 해놨다가 그걸 학습시켜요. 인공지능으로. 그 행위가 영상을 보면서 뜨면은 바로 팝업으로 딱 뜨는 거예요. 스마트 관제로.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이 판단하세요. 빡 뜨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이렇게 걸러내기도 하고. 스마트 가로등 이런 거는 뭐 이미 LED로 바꿔서 통신도 돼가지고 하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국토부에서 스마트 시티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그 스마트 가로등이나 스마트 횡단보도. 단지 그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그 횡단보도로 교통 통제하는 데 좀 유리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효과가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있고, 더 나가면은 뭐 그 지역에 맞는 거,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화재를 감지를 한다든가, IMOD라고 해가지고 모빌리티 온 디맨드예요. 대중교통이 약간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도시가 개발되고 있어서 그걸 직접적으로 넣기는 살짝쿵 애매한 그런 데 있잖아요. 영종도라든가 그런 데서 그걸 시범을 해가지고 만들었었어요. 카카오 택시 부르는 것처럼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어느 버스 정류장으로 이 버스가 왔으면 좋겠네요.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데에 내려줘요. 근데 그걸 여러 사람을 이렇게 라우트를 돌리는 거죠. 애매한 그 교통 사각지대에. 뭐 근데 한정은 있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상당한 예산과 알고리즘이 투입되고 그 노력이 투입되는 그런 정도의 것들도 있고, 아예 뭐 자율주행차를 시범적으로 또 도입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셔틀로만 왔다 갔다 하게 하기도 하고, 세종이나 이제 부산에서 하는 시범 도시에서는 횡단보도라든가 쉘터라든가 이런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그냥 하는 곳들도 있고 이미 돌아가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그 도시의 여러 가지 운영의 아젠다들을 봤을 때 방범 방제도 있고 교통도 있고 재난도 있고, 그 중에서 상당 부분 많이 가고 있는 거는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방범 부분. 예를 들어서 여자들 서울시에 저녁에서 하는데 골목길 같은데 위험하면 자기가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은 불안하다. 그러면 버튼을 누른다든가 핸드폰을 흔들다든가 미리 약속된 행위를 해가지고 그거를 관제센터로 자동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 CCTV들이 다 구간마다 있으니까 딱 비추는 거죠. 판단해가지고 문제 상황이면 출동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 확산된 서비스고 아주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말하는 스마트 시티가 갑자기 2022년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유비쿼터스 얘기할 때부터. 언제부터냐면은 10년도 더 전에, 훨씬 더 전부터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유비쿼터스 법이라는 게 2013년도만 나왔거든요. 이런 사례는 다 있었죠. 근데 구현이 안 됐죠. 그 동안에 우리가 저 노트북에서 컨텐츠를 만들려면은 랜선이 깔리고 와이파이가 잡혀야 되는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가적인 인프라가 많이 들어갔죠. 통합관제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 통신,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2014년, 16년 그때부터 이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사회적 합의가 다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징으로 가지고 있었던 스마트 시티를 이 현실에 구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거는 2018년 이후에요. 거의 수용력, 이 도시의 특징과 난이도에 따라 여수하고 여의도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거기 사는 사람도 다르고 이 IT 기기를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인프라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도시의 수준과 특색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라는 게 어디가 1등이야 라는 개념 없는 거죠. 누가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야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지. 특색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그 지향에 맞춰서 가는 게 잘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시도되는 여러 가지 단계적인 수준이 지금 가고 있다. 어디에 지금 내가 어느 상황에서 이 스마트를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보편적으로 지금 적용된 스마트 시티의 수준 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거는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모든 데서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증적이 잡히기 때문에 최소한 위험 상황을 감지할 수는 있죠. 제가 어느 구청에 갔더니 우리 집 앞에 CCTV 좀 설치해 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대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싫어할 것 같지만 그거하고 안전의 문제하고 양날의 검이니까 그걸 또 요청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주 보편적인 인프라가 된 거고, 그 인프라 위에서 이제 컨텐츠가 들어가는 건데, 그건 도시의 특성과 수준에 맞춰서 시민의 활용과 수용에 따라서 수준은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멋들어진 스마트 시티, 진짜 고난이도의 그런 것들은 아직 많이 구현되지 않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건 아마 세종이나 부산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성공이다 실패다는 알 수 없다 아직. 왜냐하면 구축을 한 것까지가 성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공적인 면은 연습은 해봤죠. 이 스마트 시티 기술은 융복합 기술이기 때문에 그 차원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들어가서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술력을 확보해서 그건 전략적으로 기술을 확보한 거고, 그게 시민들한테 정말 체감이 정말 좋아, 이건 정말 스마트 타운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더 뒤가 될 것이다. 제가 발전이 가는 순서대로 아까 설명해드린 거예요. 근데 더 좋게 되려면은 어떤 일이, 원래 플랜 두 C가 있으면 플랜이 잘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그걸 한 바퀴 더 돌려 생각을 하면은 C가 잘 돼야 플랜이 잘 돼. 이전에 돌아간 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만 플랜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는 플랜 두 C가 아니라 C 플랜 두 C 하거든요. 그럼 이 C의 역할을 시민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 도시의 주인은 시민. 이건 아이디어는 시민한테 나오는 거죠. 발전의 궤적 속에서 시민이 수용해야 된다고 하지만, 더 시민이 진취적인 역할이 되려면 사실은 이 시민이 C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의견을 개진해야 돼요. 의견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여러 채널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미 그렇게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어에서 얘기하는 표현을 하면 그게 뭐냐? 시민과학자. 우리는 데이터의 생산자이자 적극적인 소비자. 우리는 분집력이 없이 이렇게 갔던 그런 시민이 아니고, 이제 보이스를 제대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민, 그걸 데이터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민이다 이거죠. 제가 보니 서울 하우징랩 이것도 너무 좋은 채널인 것 같아요. 여기는 사이버에만 존재하는 채널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을 가지고 시민들이 오프라인으로 항상 모이면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 용어로 하면은 리빙랩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것 같은 마찬가지로 이 시민의 의견을 데이터적으로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환경이 지금 많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이제 같은 회사 말하는 시민과학자고, 갈수록 그런 역할이 증대될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사회가 위에서 알아서 하나 해가지고 빡 뿌리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하나의 지혜가 모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도시 운영에 대해서 우리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와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시민들이. 그렇게 해야 또 스마트한 도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C 플랜 두 C가 되는 시티, 이게 이제 시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없는 이 무한의 공간에서 우리가 한 점을 살다 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진취적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혼자 떠드는 이게 아니라 이 얘기하는 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점점 가고 있고, 정책적인 것도 모든 기술적인 것도 그런 식의 변화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활발히 좀 개진을 하고, 또 그런 걸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 도시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나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저는 항상 고민이, 제가 스마트 시티를 연구한다고 하니까 스마트 시티?
너무 크네, 나랑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스마트 시티를 연구하지만 공간만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도 보고 법도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은 이게 자동차 만든 사람 책임이야? 도로 만든 사람 책임이야? 자동차를 산 사람 책임이야? 자동차 자체의 책임이야? 이런 윤리 기준으로 막 하잖아요. 그래서 법정보학 이런 것도 있어요. 융합의 시대고 이 다면의 인터디서플리너리한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기술과 그 다음에 이런 법적인 부분이 실제로 구현하는 건 그거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경영적인 측면, 그 다음에 사람의 이 인문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가면서 사회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계속 리프레시 해가면서 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